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학사 편입으로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 합격한 김재성입니다. 네, 합격한 대학교는 경희대, 건국대, 홍익대, 숭실대, 국민대, 단국대, 광운대, 명지대 전부 다 전자공학과로 합격했습니다. 네, 저는 편입 전에는 고등학교 때 문과여서 수학 베이스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영어도 사실 수능 본 지가 한 4년 정도 지나서 거의 베이스는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원하는 기업에서 4년제 채용만 선호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평생 갖고 살아야 할 학벌인데 이런 식으로는 좀 힘들겠다 싶어서 편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거리가 가까워서 불안편입학원에 상담을 오게 됐는데요. 와서 상담받아 보니까 노예제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불안편입학원 등록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학원에 왔는데 학생들이 정말 학원 입구부터 서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부를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어서 약간 안일했던 마음을 가진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학원 다녀보니까 약간 나도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편입 공부가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불안 편입학원 다니기 전에는 문법을 정말 못했어요. 그랬는데 재현쌤 수업으로 별표 1000개 특강, 마라톤 특강, 무료기출 문법 특강 같은 문법 특강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런 특강들을 솔직히 복습할 시간은 없었고 수업을 딱 한 번씩만 들었었는데 문법 실력이 되게 향상이 많이 된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마라톤 특강이 7월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마라톤 특강을 시간 없어서 못 들었고요. 9월달 나중에 와서 이제 그때도 시간이 없어서 하루 만에 2배속을 해서 들었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반복적인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서 중요한 내용들은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종현쌤이 이것이 구문이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영어 문장을 볼 때 문장 구조가 처음 보는 문장 구조는 없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고 이것이 구문이다를 8회독 정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영어 문장을 볼 때 이 문장은 좀 낯선데? 이런 기분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것이 논리다라는 특강이 있는데요. 제가 7월에 시작한 이과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부족했어요. 그래서 논리를 다른 풀이법을 공부하기가 시간이 없어서 종현쌤이 하시는 논리 특강을 듣게 됐는데요. 독해 빈칸이나 논리 빈칸이나 정말 그 빈칸을 주관식으로 잡아서 푸는 방식이 유사해서 그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건국대 논리 문제를 푸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재현쌤한테는 문법을 배웠는데요. 종현쌤한테는 독해와 논리를 배웠습니다. 네, 우진쌤한테는 처음에 수학을 들었는데요. 처음에 학원에 올 때 정말 막막했어요. 수학 때문에.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문과 출신이라서 사인 코사인 미분하는 것도 몰랐고 정말 기초적인 수학 능력도 부족해서 이걸 내가 7월부터 준비해서 될까 싶어서 처음에 우진쌤한테 상담을 받았는데요. 우진쌤은 정말 한치의 고민도 없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 되는구나 싶어서 되게 고민 안 하고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초반에는 너무 기본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것 같아서 질문을 안 했었는데요. 9월 달에 아주대 기출 모의고사를 봤었는데 그때 정말 성적이 바닥을 찍어서 그리고 또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나중에 깨닫지 못하고 그 문제를 또 틀리는 걸 보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우진쌤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수업 끝나고 1시간 반 정도 선생님을 붙잡고 질문을 하기도 했었고 특강 끝나고도 질문을 정말 많이 했고 그때부터 실력이 좀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7, 8월에는 그냥 수업을 들었고요. 사실 9월도 거의 그냥 수업을 듣다가 9월 말부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기출모의고사를 딱 보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정말 많이 틀렸어요. 내가 이거 왜 틀렸지 싶어서 보니까 개념이 흔들렸던 경우도 많았고 다른 개념이랑 혼동됐던 경우도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정리해 나가는 게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함으로써 부족했던 부분을 정말 잘 메꿀 수 있었고 그래서 성적이 오르는 지름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노예제도에서 종현쌤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현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기출 모의고사 점수를 점검받거나 아니면 단어 테스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받는데요.
시험을 보는 게 제가 단어를 외우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분명 알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조연쌤이 물어보시면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그렇게 한 번 틀렸던 단어는 다시 까먹지 않았어요. 네, 수학 관리는 준영쌤이 해주셨는데요. 처음에 학원에 왔을 때 준영쌤하고 상담을 할 때 딱 영어 몇, 수학 몇 이렇게 정해주셔서 정말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8월 달에는 수학 7, 영어 3 이런 식으로 시간 배분을 하라고 하셔서 그대로 시간 배분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자기주도 학습이 좀 부족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서 준영쌤한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했더니 준영쌤이 그러면 시키는 대로만 해봐라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프리퀀시를 하루에 240문제 정도 이렇게 월화수목금으로 뭐 선형대 수학, 공학 수학, 미적분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눠서 풀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어느새 프리퀀시를 다 풀어서 문제가 좀 익숙해져서 그것도 실력 향상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영어 수학 모두 준영쌤이랑 우진쌤 그리고 종현쌤이 정말 해야 하는 할당량을 맞춤형으로 정해주셔서 공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성적이 정말 많이 향상됐던 것 같아요. 10월 달에 항공대 수학 모의고사를 봤을 때 처음으로 1등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관리를 받으면서 공부를 했고요. 7, 8, 9월에 솔직히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BET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7, 8, 9월 3번을 봤는데 정말 1점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나왔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아까 아주대 모의고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점수가 바닥으로 찍었어요. 그래도 조금 묵묵히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고요. 10월 달에는 항공대 수학 모의고사를 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1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자신감이라던가 그런 게 생겨서 똑같은 공부 방식을 유지하면서 수학 점수를 올렸던 것 같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종현쌤이 시키는 대로 이것이 구문이다 8회독 정도 하고 단어장 같은 경우에도 논리적 중 어휘까지 3회독 정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어 시험 보면서 종현쌤이 하라는 거 해가면서 했더니 11월 달쯤에 영어 배치고사를 봤을 때 한 번에 26등 정도까지 오르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150 몇 등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7, 8, 9월에 같은 점수가 나오면서 솔직히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제가 점수가 상위권보다는 하위권에 가까웠던 점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학원 내부에서 브라운 학원 TU의 따뜻한 분위기가 전 너무 좋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성원쌤이 가끔 밴드에다가 시험 끝나면 항상 그런 글을 올려주세요. 위로해주시는 글이나 뭐 동기부여해주시는 글이나 그런 글들 되게 자주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재현쌤이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원래 지금 점수 안 올라가고 11월, 12월쯤에 점수가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한번 브라운을 믿어본 거 끝까지 속는 셈 치고 믿어보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믿었는데 정말 11월, 12월에 점수가 올라갔어요. 약간 거짓말 같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제 경험담입니다. 네, 제가 처음 편입 공부를 결심한 건 6월 중순쯤이었는데요. 6월 말쯤에 브라운 편입학원 위치가 가까워서 브라운 편입학원에 와서 상담을 받았었는데 그때 재원쌤이 상담해 주셨었는데 편입 공부하기에는 7월 달부터 공부하는 게 마지노선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갖고 7월 달부터 학원에 등록하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 편입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7월 달에 학원에 오면서 문과기도 했고 수학도 해야 돼서 정말 그 양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선 제가 원래 공부할 때 하던 게 노트 정리였거든요. 그래서 단권화를 해보자 해서 영어 수학 둘 다 단권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영어는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단권화를 하지 못했고 종현쌤이 하시는 이것이 구문이다 책에다가 전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영어는 교재에다가 단권화를 했고요. 수학은 우진쌤이 무슨 공식이나 꿀팁 같은 걸 정말 많이 알려주세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많아서 어디에 따로 정리를 해야 할 정도라서 그래서 그걸 노트에 따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꿀팁이나 그런 걸 노트에 정리하니까 좀 알아보기도 편하고 문제 풀 때 이렇게 따로 찾아서 보기도 편해서 그게 좀 합격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나 SNS는 정말 다 지우고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저도 편입 공부하기 전에는 유튜브나 그런 SNS에 시간을 많이 쏟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단어 외울 시간도 정말 많이 없었거든요. 제가 단어 외우는데 시간을 따로 할애하지 않았고 핸드폰 봤던 시간을 전부 그냥 단어 보는 시간으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통학할 때 뭐 이런 남는 짜투리 시간, 이동 시간은 전부 단어를 봤고요. 네, 정리하자면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정말 다 아껴서 늦게 시작한 만큼 공부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합격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에 10월달쯤 가면은 영어도 수학도 이제 기출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저는 제 실력을 완성시키고 시험을 보려고 했어요. 우진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실력에는 완성이 없고 시험을 보면서 성장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완성시킨 다음에 시험을 볼 생각하지 말고 계속 시험을 응시하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그때부터 학원에서 보는 모든 기출모의고사를 다 응시를 했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 정말 전부 다 응시를 했고요. 영어는 월말고사나 위클리 테스트 같은 거는 다 응시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것도 정말 많았고요. 헷갈려서 틀리는 문제도 정말 많았고 그런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해서 헷갈리는 부분을 정말 잘 짚고 넘어갈 수 있었고요. 그걸 진짜 막상 해보니까 진짜 시험 전날까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부는 마스터가 없구나, 실력이 계속 상승하는구나를 체감했습니다. 네, 편입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걱정이고 저도 처음에 했던 걱정이에요. 뭐냐면은 공부 시간을 얼만큼 가져가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공부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고 얼마나 하게 되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해보자 라고 처음에 정했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잠이 정말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잠주기가 쉽지 않았는데 12시에 자서 6시 반에 일어나는 거를 무조건 제 원칙으로 정했어요. 그 이하로 잠을 줄이기는 조금 힘들었고 할당량이 남았어도 12시가 되면은 무조건 책 덮고 바로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수면 시간을 유지한 게 2개월 동안은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몸이 적응을 해서 그런지 하루에 15시간 정도는 공부 시간을 챙긴 것 같습니다. 네,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았고 솔직히 해소할 때가 많이 없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밤에 공부 다 끝나고 할당량을 다 채운 날에는 웹툰을 조금씩 보거나 제가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동기부여가 될 만한 음악, 뭐 저 자신을 위로해주는 음악들 같은 거 들으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고요. 뭐 기출 모의고사 같은 거 점수가 정말 안 나온 날에는 뭐 저도 되게 우울해서 청계천을 한 바퀴 돌면서 단어 외우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러면은 되게 물 흐르는 소리가 은근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ON이라는 가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가수가 부른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정말 지금 제 자신의 사정을 말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옥상달빛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수가 리메이크한 노래인데 달리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도 정말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도 실감이 잘 안 나요. 뭐 부모님도 되게 많이 기뻐하셨고 주변에서 축하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제가 아직 중앙대학교 학생이라는 게 실감이 아직 잘 안 나고 뭘 하고 싶은 게 있다기보다는 얼른 학교를 다녀보고 싶어요. 작년에 진짜 힘들게 편입 공부 했는데 솔직히 엄마도 나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았을 것 같고 그 덕분에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아유. 네, 되도록이면 저는 늦게 시작한 입장으로서 조금 1월이나 3월에 빨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수학만 공부하느라 영어에는 솔직히 시간을 많이 쏟진 못했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수학, 영어 둘 다 천천히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제가 7월에 학원에 올 때는 7월에 시작한 문과생의 합격 수기가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솔직히 못 보고 학원에 왔었는데 제가 지금 찍는 이 영상이 7월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의 한계는 자기 자신이 정하는 거니까 한계를 정하고 오지 마세요. 네, 정말 한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으니까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네, 제가 학업 계획서를 준비하면서 반도체 쪽 동향을 좀 조사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꿈이 생겼어요. 그게 뉴로모픽 반도체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인데요. 연산과 처리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기존의 반도체보다 속도를 월등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반도체예요. 그래서 아직 어떤 재료를 써야 할지, 어떤 소재를 써야 할지도 연구가 다 진행되지 않았고요. 상용화까지는 정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 연구에 제가 참여를 해서 뉴로모픽 칩 반도체 개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